민수 씨는 넷플릭스도 보고 유튜브 보다가 쇼츠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쇼츠는 이 스크롤하고 싶은 갈망을 계속 유발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의식이 나갈 정도까지 돼야지 결국 잠을 잘 수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제일 권장드리는 거는 안녕하세요. 멘탈 탄탄입니다. 이준영 선생님 책이 세종도서에 선정됐다니. 자존감 도둑이라는 책이잖아요. 사람들의 자존감을 올리는 좋은 책이고요. 자존감 도둑을 뭐 마음속에서 이제 밀어내면 자존감이 올라간다 이런 내용인데 저도 세종도서에 선정될 줄 몰랐거든요. 그렇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존감 때문에 힘드시면은 한번 읽어보시는 거 책이 너무 권장드립니다. 좋습니다. 정신건강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수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불면행 급행열차를 타는 법. 이렇게 하면 너도 불면증이 생길 수 있다. 그냥 이제 생활하는 것 중에 불면을 유발하는 습관들이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시간이라서 불면증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 민수 씨의 하루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정신과 의사 3명이서 어떠한 루틴들이 이런 불면을 좀 유발을 시키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주시면. 찾아보겠습니다. 퀴즈네, 퀴즈. 이거 퀴즈 미리 좋아. 공유하지 않았어요. 민수 씨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전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고 아침 7시 알람이 울릴 때는 눈꺼풀이 납처럼 무겁고 머릿속은 뿌연한 게가 낀 듯했어요. 잠을 깨우기 위해 회사 메가커피에 들려 아를 하나 삽니다. 1리터짜리 높은 걸로요. 1리터. 점심을 먹고 나니까 또 오후 1시는 도저히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의자에서 5분만 눈 좀 붙여야겠다 생각하고 잠깐 감았는데 눈 떴을 때 50분 지나 있었어요. 주변 동료들이 민수 씨 회의 가야죠 하니까 겨우 그때 일어난 거고요. 피로 회복하려고 잠을 자는데 이제 일어났는데 오히려 머리가 오히려 더 깨지가 않는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졸음을 떨쳐내려고 오후 3시쯤에 이제 탕비실 가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하나 또 들이켰어요. 쓴맛을 느끼는 순간 눈은 막 떴는데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살짝 떨리는 느낌이 몰려왔어요. 집에 오니까 7시고 들어오자마자 불 켜고 이제 옷도 못 갈아입고 그냥 침대에 누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침대 위에 이제 충전 중이던 패드를 들어서 이제 넷플릭스를 보고 조금만 보다가 자야지 하다가 졸았어요. 그래서 9시에 배고파서 일어나서 치킨과 콜라 시켜서 먹고 이제 좀 살만하다 생각하고 9시 반에 오늘은 꼭 일찍 자야지 하면서 누웠어요. 그래서 얼마 전 메모리폼 베개를 하나 구매했는데 잘 자려고 약간 좀 높고 조금 더웠지만 좀 꿀잠 베개라고 하기에 잘 자지 않을까 하고 누웠고요. 근데 이상하게 잠은 안 오고 막 시계 소리 막 째깍째깍 하는 게 들리고 그다음에 눈을 감고 자려고 했는데 막 심장 소리 들리고 스트레스 받고 뇌가 막 더 활발해졌어요. 그래서 뒤척이다가 11시에 결국 다시 휴대폰 꺼내서 유튜브를 켰고 그래서 어두운 방 안에서 이제 화면 불빛이 민수 씨 얼굴 막 비추고 있었죠. 유튜브 보다가 자연스럽게 쇼츠로 넘어가서 계속 재밌는 거 나올 것 같아서 스크롤하다가 3시쯤에 이제 눈이 뻑뻑해서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에서도 뭔가 사람들 말하는 소리 들리고 번잡스러웠는데 새벽 5시에 깨서 이제 폰이 켜져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스트레스 받고 한 뒤척이다가 다시 잠들었어요. 그리고 또 7시에 일어났어요. 너무 많은데? 총체적 난국인데 이 정도면 거의?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 꽤 있어요. 일단 1리터 커피, 메가커피 1리터는 너무 많아. 나도 커피를 좋아하지만 1리터는 진짜 힘들어요, 이게 다 먹기가. 1리터를 먹고 오후에 커피도 마셨단 말이야. 이거는 카페인 과다야, 내가. 카페인은 반감기가 5시간인데 없어지는 한 10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절대량도 많고 추가적으로 이제 위식도 역류가 좀 있으면은 이게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질 확률이 일반인보다 1.5배 증가한다고 해요. 저희는 되도록 뭐 디카페인 드시라고 하는데요. 디카페인도 한 30%가 들기는 했어요. 생각보다 끊고 나서 좀 있다 보면은 수면의 질이 좀 높아지는 게 있어서 생각보다 영향을 주고요. 저는 아까 들었던 것 중에서 이건 아닌데 했던 게 낮잠이었어요. 이게 50분 정도면 사실 짧은 잠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분명히 밤잠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데 그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 수면이 깊이가 있는데 30분 이상 되면 깊은 수면으로 넘어가요. 근데 깊은 수면으로 넘어가면 깰 때 되게 몸이 피곤해요. 그래서 깊게 자버리면 1시간 반 뒤에 좀 얕아질 때 깨면 괜찮은데 보통 50분이면 한창 이제 깊어졌을 때 깨시기 때문에 몸이 되게 처지고요. 낮잠을 안 자는 게 좋지만 주무신다면 30분 이전에 깨는 게 낫고 그리고 낮잠을 자면 밤에 피로도가 좀 해소되기 때문에 밤에 그만큼 못 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낮잠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가서 계단을 올라가세요. 계단 한층 올라가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마시는 것만큼 각성도가 올라간다는 논문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어떤 회사는 오후 4, 5시 계단 올라가기 클럽이 있대요. 그래서 오히려 졸리시면은
계단 올라가는 게 좋다.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침대에서 휴대폰 보는 거. 근데 이분은 넷플릭스까지 봤으니까 넷플릭스를 틀었다는 거는 짧게 보고 잘 생각은 없는 거거든요. 쇼츠 뭐 인스타 트는 분들은 그래도 좀 보다 자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데 물론 그것도 어렵지만 넷플을 틀었다는 거는 아무리 짧아도 4, 50분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밝은 빛이 별 좋지 않으니까요. 예. 그 밝은 빛을 보면 뇌에서 멜라토닌이라고 해서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멈춰요. 그래서 뇌가 약간 아침인가? 라고서 헷갈리면서 수면이 밀려지기 때문에 빛이 안 좋고요. 그리고 민수 씨는 넷플릭스도 보고 유튜브 보다가 쇼츠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쇼츠는 이 스크롤하고 싶은 갈망을 계속 유발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의식이 나갈 정도까지 돼야지 결국 잠을 잘 수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제일 권장드리는 거는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안 돼요. 그렇죠. 누워서 휴대폰 하면서 충전이 되는 순간 자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충전이 안 되면 불안해서 자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놓고 자기 때문에 충전선이 길거나 이러면은 벽에다가 아니면 거실에 하는 것도 괜찮죠. 일단 오자마자 잤단 말이에요. 한 7시쯤이잖아. 너무 이제 수면을 빨리 시작했어요. 적당한 수면 시간에 자야 이제 안정적인 수면 시간 확보해가지고 그 사이클을 만드는 건데 지금 너무 일러. 그럼 분명히 일찍 깰 거예요. 맞아요. 그것이 수면의 어떤 주기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수면은 사실 두 가지가 작동하는데 생체 리듬이라고 이제 낮에 활동적이다가 밤에 이제 깔아앉는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피로도예요. 우리가 뇌가 깨어 있다 보면은 뇌에서 피로 물질이 쌓여서 점점 졸리는데 사실 그 카페인이 그 피로 물질을 못 느끼게 해줘서 각성이 되기도 하는데 낮잠을 자버리거나 저녁잠을 자버리면 피로도가 올라가다 계속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 피로도가 원래 피크로 쌓였을 때 딱 잠이 와야 되는데 덜 쌓이니까 잠이 밀리고 또 민수 씨는 또 일찍 잠이 들려고 했어요. 이것도 문제인데 늦게 일어나면은 일찍 잠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깨어나서 17시간, 18시간이 돼야지 졸리기 시작하거든요. 너무 일찍 자면 당연히 잠이 안 오죠. 당연히 잠이 안 오면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잠이 안 오지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생각 때문에 더 각성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잠깐 나왔던 얘기긴 한데 자기 전에 야식 먹는 거. 그거가 수면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절대 못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소화라는 게 생각보다 우리 몸에서 되게 에너지도 많이 쓰고 좀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밤에 잘 때 이제 회복에 써야 되는데 음식을 드시고 주무시면 다 이쪽에서 에너지 소모가 되니까 깊은 잠을 실제로 못 자고 연구에서도 식사하고 주무시면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 야식을 드시는 분들은 야식을 드셨을 때 다음날 컨디션이랑 안 드셨을 때 컨디션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적당량 저녁에 드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야식으로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이제 소화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아, 여기 나온 건 아닌데 아까 얘기 들으면서 생각났던 게 잠자고 싶다고 술을 마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위스키를 사둬서 한 잔씩 마신다. 약처럼. 하이볼도 꽤 많아요. 여성분들은 또 하이볼 많고. 그렇지만 술은 약간 마취시키는 건데 우리가 자는 이유는 결국 다음날 컨디션 좋게 하려는 거잖아요. 회복하기 위해서인데 술을 드시고 자면 약간 마취돼서 자는 건데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요. 수면이 되게 분절돼요. 근데 수면이 분절되는데 잘 잔 것처럼 느껴지는 건 마취돼서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수면의 질이 좋게 하려면 결국 술로 드시고 주무시는 게 아니고 이러한 다른 습관들을 잘 만들어 두시는 게 더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 이제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잠이 안 오신다 하면은 오히려 정신과에 오셔서 좀 상담을 받고 관련된 치료를 받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얘기하거든요. 이제 술 많이 드셔서 오시는 분한테는 약이 술보다 건강에 좋다. 오히려 너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잠이 안 오고 오래 지속이 되는 분들이면 오히려 상담을 받는 게 더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베개가 높고 덥다. 이미 높다는 것 자체가 좀 불편했다는 것 같고요. 덥다는 것도 본인한테 잠이 오는 최적의 온도는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좀 체온이 낮아지면서 잠이 잘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체온이 낮아져야 잠이 잘 오는데 우리가 밤에 이제 그래서 잘 자려면은 샤워하는 게 좋아요. 샤워를 차가운 물로 하는 게 아니고 뜨거운 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샤워할 때는 체온이 올라가는데 손발에 혈관이 확장되면서 샤워하고 나오면 열이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머리랑 손발로 제일 많이 나가는데 이제 베개가 그 메모리 폼이 좀 이렇게 열 방출이 잘 안 돼요. 더워요. 그런 경우 이제 열 방출이 안 되면서 기초 체온이 잘 안 내려가니까 수면이 잘 안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너무 높으면은 고개가 숙여지면서 수면 무호흡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깊은 수면에 빠지면 기도가 더 좁아지니까 숨이 안 쉬어지고 그래서 자꾸 중간에 잠에서 깨게 되고 이렇게 수면에 영향을 주는 건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서 많은 게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두 개가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 내가 요즘 수면의 질이 좀 안 좋다든지 뭔가 좀 더 회복하는 잠을 자고 싶다.
하시면은 이걸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